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인데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 얼굴에 있는 좀 점들을 좀 제거를 했는데요. 그 점을 제거를 하니까 이 점에서 이제 좀 약간 빨간 붉은기가 좀 생겨가지고 좀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 올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또 토요일 날이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핫 이슈 상황인 미중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다가 이제 무역 협상을 하면서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돼서 이제 폭락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보면은 그때가 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은 그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시장에 안 좋은 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좀 괴로워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좋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급락하면은 가치 투자자분들은 좋아해야죠. 내가 살 수 있는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더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죠. 물론 뭐 지금 시점에 현금이 다 100% 투입이 돼서 이 급락하는 시기에 더 이상 투자할 현금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은 시장은 반드시 회복되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팍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에서 손실을 보느냐 이제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뭐 시장에 큰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지나온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뭐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필립 피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면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좀 용기를 내고 좋아해야 될 일이죠. 그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이제 거시적인 변수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런 거시적인 변수를 다 예측을 해서 맞춰서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많은 변수들을 예측해서 맞추는 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장 상황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연의 기업 가치에만 집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선수금을 이용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우선 먼저 받는 돈이거든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뭐 어떤 걸 할 상황에서 미리 그 계약의 일부를 받거나 아니면 전체를 받은 돈,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좀 선수금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특히 기업 활동하는 경우에서는 그 선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기업들은 선수금의 비중이 큰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선수금의 비중이 작은 금액들이 있는데 선수금의 금액이 큰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면은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은 그 선수금 계정 항목이 있는데 그 계정 항목을 내가 계속 보다 보는데 선수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하면은 이 회사에는 좋은 거잖아요. 계약이 더 많아지는 거고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 받았던 선수금들이 다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 선수금의 비중이 이 회사의 실적과 연동성이 큰 기업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그 기업들의 이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그 선수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면은 그 기업이 좀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보면은 좀 학원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거나 이제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면은 몇 개월치를 한 번에 이제 미리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 증권방송 하는데도 이렇게 미리 손수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유료 증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은 이제 유료 금액을 받을 때 뭐 한 달치를 받고 두 달치를 받고 세 달치를 받는데, 그걸 뭐 세 달치를 한 번에 내거나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은 더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수금을 확인함으로써 이 회사가 어떻게 좀 변화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임플란트 회사 같은 경우, 임플란트 회사는 저는 몰랐는데 임플란트 회사들도 그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그 임플란트 회사들은 이제 전에 그 받았던 선수금을 바로 매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부채로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수금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부채입니다.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는데, 선수금을 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선수금을 이제 부채로 보는 거죠. 저도 뭐 회계적으로 잘 알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부채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부채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금은 내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서 이제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상에도 이제 부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선수금의 비중이 좀 있는 회사들은 실적을 예측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금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딱 봤는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기대값을 따져봐서 충분히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수금을 좀 기민하게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플란트 쪽 얘기하다 보니까 전 좀 요즘에 좀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주식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괴롭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살 수 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샀거든요. 못 샀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 이런 회사들도 그 목요일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하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임플란트 쪽을 관심 종목으로 넣었었던 이유는 그 선수금 때문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런 놓친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느낀 점은 좀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 있게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기업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 영상 찍으면은 또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를 찍으면은 이렇게 뭐 보정하고 자막 넣고 컷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자주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나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가끔씩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